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더 드릴 약이 없습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환자분은요, 80세 여성분이셨어요. 할머님이신데요. 할아버지랑 같이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90세셨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데요. 어떤 문제냐 봤더니 항상 배가 아프고 가스가 많이 차고 속도 쓰리고 그리고 설사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위장 증상이 다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의 뭐 젊은 사람이 뭐 별 병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왔으면은 제가 뭐 다른 조금 문진하고 아마 약을 처방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할머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80세가 된 할머님이시니까 아마도 뭔가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있겠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걸 여쭤봤어요. 할머니, 근데 이 증상이 원래부터 조금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이게 더 심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그랬다. 그러셨습니다. 항상 그랬다. 네. 이랬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 문제를 갑자기 어떤 뭐 약을 처방하거나 어떤 걸 통해서 확 다 해결할 가능성이 되게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요런 증상으로 저한테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니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뭐 병원의 의사들이 다 뭐 실력이 없고 뭐 제가 뭐 실력이 유독 뭐 특출나가지고 약을 딱 처방했더니 이 증상이 싹 사라졌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그거 조금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만약에 경험을 하셨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오셨는데 80세시니까 제가 과거력에 대해서 여쭤봤죠. 다른 병은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혈압 당뇨 정도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고혈압 당뇨.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문진이 자세하게 들어가죠. 당뇨는 뭘로 조절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약 많이 먹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약을 많이 먹고 그러면 얼마 정도로 조절이 되세요? 그러니까 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혈당 조절이 얼마나 잘 안 되세요? 하니까 공복 혈당이 270 정도. 항상 그 정도 나오신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형 병원의 내분비내과를 다니면서 조절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 병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주 가서 뭘 상담하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여쭤봤더니 6개월에 한 번 가신대요. 6개월에 한 번 가는데 약뿐만이 아니라 또 자세히 여쭤보면 인슐린도 같이 하시는 상태인데도 혈당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데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고 이제 뭐 약도 올리고 뭐 인슐린도 올리고 했는데 혈당이 떨어지니까 막 너무 저혈당 증상이 와가지고 못 버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진짜 저혈당이 아니고 고혈당,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 계속 적응을 해 있다가 이게 혈당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270에 비해서 뭐 한 190 정도 되게 낮은 혈당이죠. 그러니까 190만 돼도 이게 뭔가 몸에 기운이 없고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저혈당 증상이 아니라 이제 환자분이 기운이 없고 뭔가 좀 계속 좀 어지럽고 이런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혈당 증상이라기보다는 고혈당에 적응해 있다가 혈당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 할망구가 심장에 스텐트를 3개나 넣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스텐트를 3개나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 스텐트 이거는 왜 하셨겠어요? 다 연관이 있겠죠. 이 할머니는 뭐 담배는 안 태우셨던 분이니까 이런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이 이제 혈관을 망가뜨려서 이제 심장 병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텐트를 넣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처음에는 2개를 하고 나중에는 그 하나 넣은 게 더 좁아져가지고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하셔서 이제 3개를 넣으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병력이 이렇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도 되게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스텐트까지 들어있으면은 뭔가 이 스텐트가 다시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약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그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약도 들어갔을 거고, 또 뭐 약간 폐부종이랄지 전신 부종이 있다면 그 부종을 줄이는 이뇨제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약을 몰라요. 왜냐하면 약을 안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코너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뭔가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다면 그 약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약 봉투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의사한테 보여주면 이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답답하죠. 왜냐면 당뇨도 약을 많이 드신다고 했고, 이 심장약도 많이 드셔서 약이 뭐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이제 되신대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배 아프고 가스, 뭐 속쓰리고 설사 이런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 또 약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제가 드린 약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약 안에 아마 이런 위장약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을 거예요. 위장약이 여기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또 약을 드리면 중복이 되겠죠. 중복. 예,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이 DUR이라고 해가지고 중복된 약을 걸러주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믿고 제가 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약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환자 이 증상은요. 이 증상은 왜 생겼을까요? 이게 되게 오래된 이런 배 아프 가스 이 위장 증상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걸로서 당뇨가 오래되면 위장 장애가 오잖아요. 당뇨가 오게 되면 신경 쪽에 문제를 일으켜서 위장 장애가 생깁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당뇨가 어떻게 위장병을 일으키는가 하는 데에서 이제 또 기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뇨가 오래돼서 만약에 이게 생겼다고 하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어요? 혈당을 조절해야죠, 혈당을 조절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 혈당 조절한다고 갑자기 위장장애가 호전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잔잔하게 혈당을 낮추다 보면은 이제 고혈당 적응 상태에서도 점점 정상 혈당으로 바뀌는 과정, 그 과정에서 신경도 조금씩 회복을 해서 위장장애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더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당뇨에 대해서, 당뇨 조절의 필요성, 당뇨를 더 잘 조절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이거 심장 약을 갖다가 환자분이 드시다 안 드시다 한다는 걸 또 알았어요. 근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왜냐면 다시 이게 막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심장약은 꼭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당뇨 때문에 아마 심장병이 생겼을 거다. 당뇨가 이 심장병의 큰 위험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당 조절이 이렇게 잘 안 되면, 물론 뭐 위장장애도 위장장애지만 이 스텐트가 지금 3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또 만약에 더 스텐트를 넣는다고 하면 그건 조금 더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더 처방드릴 약은 없습니다 하고 그냥 선을 그어버렸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짜증을 내십니다. 왜냐면은 아니 뭐 의사가 말만 하고 별로 뭐 약도 안 주고 뭐 그런다, 이게 짜증을 보통 내시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께서 제가 딱 이렇게, 저는 더 처방드릴 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조금 있다가, 자기가 이제 내가 이 할망구를 데리고 지금 몇십 군데 병원을 수십 년간 몇십 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어떻게든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뭐라도 약을 주려고 하지 선생님처럼 줄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너무 명의를 만난 것 같다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가셨어요. 저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욕을 먹는데, 보통 욕을 먹어요. 예, 뭐 설명이 무슨 소용이냐, 약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또 이걸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이 90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걸 갖다 받아들이셨다. 할머니는 사실 뭐 그렇게 그런 눈치는 아니셨는데, 어쨌든 할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잘 또 얘기를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잘 설명을 드리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면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모습에 저도 사실 약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으로 환자분이 찾아오셨을 때, 그걸 뭐 약을 들여서 딱 해드린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임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약을 드시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 약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어떤 조그만한 증상이 생겨도 그걸 또 약을 더 추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도 저의 어떤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환자분께서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셨다는 건 환자분도 이게 제가 뭐 어떤 약을 특효약이 있어서 그 약을 처방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환자분들도 다 아시면서 병의 상태를 조금 더 어떤 디테일하게 의사랑 대화하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드릴 약이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